2026년 대한민국 직장인 300만 명이 사라집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숫자입니다.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 안에 당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라지는 건 단순 반복 업무 직종만이 아닙니다. 회계사, 변호사, 애널리스트, 인사 담당자, 이른바 전문직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자리도 인공지능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IT는 괜찮겠지? 프로그래머는 살아남겠지? 코딩은 기계가 못하겠지?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GitHub 코파일럿, 커서, 클로드, 인공지능 코딩 툴들이 신입 개발자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코드를 단 30분 만에 뽑아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미국 테크업계에서 59,413명이 해고됐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앞다퉈 개발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미국 결제기업 블록스가 직원의 40% 이상을 한꺼번에 잘랐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직원을 6,000명 미만으로 줄인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IT 기업들도 신입 공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20대가 사활을 걸고 준비하던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공부, 컴퓨터공학과 학위,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20년 쌓아온 경력이, 당신 자녀가 4년 동안 공부한 전공이 단 2년 만에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더 열심히 코딩을 공부하는 사람일까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혀 다른 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앞으로 당신의 부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현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1월 직장갑질 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정확히는 77.9%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노동시장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10명 중 8명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닙니다. 팁으로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10명 중 8이라면 나머지 2명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 2명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2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시대를 무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입이 2배, 3배씩 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52세 김 팀장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사에서 26년을 일했습니다. 부하 직원 12명, 연봉 8천만 원, 리포트 분석, 시장 예측, 투자 보고서 작성. 이게 그의 2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그가 잘렸습니다. 자신이 26년간 하던 바로 그 일을 인공지능이 단 30분 만에 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더 싸게.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팀에 34세 박 대리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고 데이터 분석도 했던 사람입니다. 스펙만 보면 김 팀장보다 훨씬 앞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리도 함께 잘렸습니다. 코딩을 할 줄 알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코딩까지 대신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반면 같은 팀의 38세 이 과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닙니다. 연봉이 오른 겁니다. 이 과장이 특별히 코딩을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팝벌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 과장이 가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지는 이 영상 후반부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기계가 하고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일은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된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된다. 전문 자격증을 더 따면 된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십시오. 인공지능 도입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저숙련, 단순 노무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0대에서 40대 초반,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화이트 칼라 직군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간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전의 자동화와 다릅니다. 예전 자동화는 손과 발을 대신했습니다. 공장 로봇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뇌를 대신합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코드를 짜고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화이트 칼라가 하던 일입니다. KDI는 이걸 인지의 대체라고 불렀습니다. 몸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직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스노플레이크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 가운데 77%가 오히려 채용을 늘렸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앤 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경제포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요. 순증가로 7,800만 개입니다. 문제는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기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과장 기억하십니까?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연봉이 오른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이 과장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몸값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경력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딩 실력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의 지도를 바꿀 인재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학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해 사교육비만 20조 원이 넘습니다. 20조. 상상이 되십니까? 이 돈의 대부분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벌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더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챗 GPT에게 물어보십시오. 서울대 출신 애널리스트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정확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클로드에게 코딩을 시켜보십시오.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출신 개발자보다 더 빠르게 코드를 짭니다. 바꿔 말하면 인공지능은 이미 최고 학벌이 상징하던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학벌이 보증하던 그 능력 자체가 이미 상품 가치를 잃은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5세 박 이사는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20년을 다녔습니다. 기획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회사가 인공지능 기반 기획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팀 인원이 12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박 이사는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아 나왔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학벌과 경력이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팀에 남은 4명 중 1명은 지방 사립대 출신이었습니다. 학벌로는 박 이사와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인공지능 툴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람의 판단으로 다듬고 고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를 살린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부의 지도를 바꿀 진짜 인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OECD, 세계경제포럼, KDI, 3위 PwC, 경영연구원. 이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인공지능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도구로 쓰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연봉 차이로는 수천만 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과장을 기억하십니까? 이 과장이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과장은 인공지능 툴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았습니다. 챗 GPT로 초안을 잡고 클로드로 분석을 돌리고 그 결과물을 자신의 판단으로 다듬어서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혼자서 예전 팀 12명이 하던 일을 해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자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연봉을 올려줄 이유가 생긴 겁니다. 2026년 2월 한국폴리텍 대학이 AX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AX는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재직자와 구직자 1,100명을 인공지능 기술 인재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합격 조건도 없습니다. 만 15살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생겼을까요? 시장이 원하는 인재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졸업장보다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 더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인공지능이 절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뭔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의적인 일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동규 연구위원이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사라지는 건 직업 전체가 아니라 그 직업 안의 일부 업무라고요.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끄는 건 못합니다. 회의실에서 분위기를 읽고 부서 간 갈등을 조율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건 100% 사람의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이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건 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손님의 눈빛을 읽고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건 못합니다. OECD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감성지능. 이 세 가지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이라고요. 50세 자영업자 이사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벌은 지방 사립대입니다. 자격증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연봉이 2025년 대비 2배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장은 고객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보고서를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맥락을 짚어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장님, 회사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사람의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설득하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장의 무기였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만의 전문 영역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직업군 수요가 연평균 3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캐리어 어헤드 매거진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업들이 순수 인공지능 전문가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 인공지능 의료 전문가, 인공지능 금융 전문가. 바꿔 말하면 자기 분야의 깊은 지식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함께 가진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까지 쓸 줄 알면 무서운 겁니다. 의학을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 진단 툴까지 다룰 줄 알면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요리를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겁니다. 37세 김과장은 간호사입니다. 학벌은 평범한 간호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25년부터 인공지능 의료보조 툴 사용법을 독학했습니다. 환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의사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이 사람을 IN 코디네이터, 즉 인공지능 통합 코디네이터로 승진시켰습니다. 연봉이 4,500만 원에서 6,800만 원이 됐습니다. 학벌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더 딴 게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 인공지능을 결합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조건입니다. 배우는 속도가 자산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시대는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의대를 나오면 의사로 평생, 법대를 나오면 변호사로 평생, 대기업에 들어가면 정년까지.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는 다릅니다. 기술이 바뀌는 속도가 사람이 배우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 배운 인공지능 툴이 2025년에는 이미 구식이 됐습니다. 2026년 현재 쓰이는 인공지능 직무의 54%가 1년 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IBM 최고 경영자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평생 학습 능력이 곧 평생 수입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공지능 툴 하나를 익히십시오. 챗 GPT든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자기 업무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2단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AX 과정은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학벌이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50대도 60대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대신 못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중에 사람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의 감정을 읽는 것,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이걸 강화하십시오.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이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십시오. 당신이 20년에 쌓아온 경험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0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까지 쓴다면 그 사람을 대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혼자서는 20년의 현장 감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의 종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하는 사람 모두의 종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의 종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부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부리면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 분야의 깊이와 인공지능의 속도를 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바뀐 지도에서 높은 곳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 지도를 붙들고 있다가 길을 잃을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발전하고 오늘도 누군가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새로운 부의 지도에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